금값의 상승, 달러의 불안을 비추다.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금은 늘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아 왔다. 최근 금값의 변동은 단순한 상승세가 아니라 달러 체제의 불안과 지정학적 위기의 반영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은 국가에 의지할 마지막 보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가 가진 권력에 대한 경고음. 미국 달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기축통화로서 세계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언젠가는 무역 결제용 대체 통화를 준비하자는 논의가 커질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일부 주요 지도자와 글로벌 기업인들이 달러 권력의 과도함에 경고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같은 제재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은 최근 특히 대중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달러의 지배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질 조짐은 없다. 세계 금융 무역 시스템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미 달러는 단연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기축 통화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이 투자 결제를 위해 보유하는 준비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99년에는 세계 애완 보유고의 70% 이상이 달러로 보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다. IMF는 2022년 6월 블로그 그 게시물에서 2021년 4분기 기준 달러 비중이 60% 밑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2024년에도 달러가 여전히 세계 애완 보유고의 약 57.39%로 최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유율은 완만히 하락하는 흐름이다. 다만 달러 비중 하락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들이 패권 도전을 접었다는 뜻은 아니다. 스웨덴의 크로나, 한국의 원화, 호주와 캐나다의 달러 같은 비주요 준비 통화의 비중도 소폭 확대되고 있으며 달러 점유율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달러를 완전 대체할 통화는 없지만 지배력을 부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자산 논의는 커지고 있다. 이 흐름은 금 수요와 가격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에 대한 해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5가지 자산.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첫째는 중국 위안화이다. 미국 달러에 가장 주목받는 대체 통화는 중국 위안화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브라질 등과의 위안화 결제 확대 역시 중국이 자국 통화를 국내용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패권국들은 자국 통화가 결제 표준이 될 때 권력이 증폭된다는 것을 잘 안다. 다만 위안화 사용 확대와 탈달러화는 구분해야 한다. 위안화는 자본 통제, 제한적 환전성, 시장과 제도 신뢰 제약 등으로 글로벌 기축 통화에 이르기엔 여전히 한계가 크다. 2023년 3월 기준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3%에 그친 반면에 달러는 약 42%를 차지했다. 즉 위안화는 보완 통화로의 존재감은 커지지만 중단기간에 달러를 대체하긴 어렵다. 둘째, 금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리 의존 리스크를 의식한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리며 구조적 수요를 형성하는 중이다. 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 급락은 외환 보유 자산의 다변화를 재촉했고,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디지털 짐바브웨 달러를 금으로 뒷받침하는 실험도 했다.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은 달러의 완전 대체는 아니지만 신뢰 흔들림 국면에서 부분 대체 해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미국은 금 보유량이 8,133톤, 외환 보유액 대비 74.9%, 독일은 3,351톤, 약 77.1%, IMF가 2,814톤, 이탈리아가 2,451톤, 프랑스가 2,437톤, 러시아가 2,332톤, 중국이 2,292톤. 국가별 민간 부문의 금 보유량은 중국이 민간 보유량 톤수가 3만 1,000톤, 인도는 2만 4천 내지 3만 톤, 독일 가정 플러스 ETF 등이 약 9,000통, 글로벌 ETF 등 투자 상품이 총 1,550톤, 개인이나 기타가 세계 추정으로 총 95,000톤, 여기에는 주로 주얼리나 금괴, 개인 투자 등이다. 셋째,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도 달러의 점유율을 노리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는 달러의 지위를 겨냥하는 또 하나의 자산군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2021년 공개 시범 이후에 탈달러화 논쟁을 촉발했다. 인민은행이 실험적으로 발행 확대 중인 eCNY는 베이징이 구상하는 달러 중심 질서의 대안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벌써 eCNY의 약세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상해와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정학적 경쟁 이외에도 eCNY 기반 국경 간 결제가 달러 기반 네트워크보다 비용 절차 면에서 효율적이라면 위안화의 국제 사용이 확대될 수가 있다. 중국 전역에서 단계적 도입이 진행 중이며 장수성 창수에서는 공공부문 급여를 eCNY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편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 성격으로 일부 보유하고 있다. 이 흐름이 주요국으로 확산되면 통화 발행 제재라는 권력 지렛대의 일부가 재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더리움의 가치가 연초 대비 25 내지 27% 상승한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법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비트코인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로화는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된 지역 기축 통화다. EU와 미국은 동맹이지만 EU 집행위는 유로화의 국제 결제 사용 확대를 통해 달러 의존도 축소를 모색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에 EU가 유로화의 역할 강화를 공개 제안하는 바 이를 방증한다. EU의 톤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을 둘러싼 유럽의 강경 발언은 달러 유로 간 긴장과 경쟁 구도를 재확인시켰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달러의 초국경적 지배력에 우려를 표하며 유럽의 달러 의존 축소를 주장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유로화는 전세계 외환 보유고와 국제 부채의 약 19.8%를 차지 여전히 달러에 크게 뒤처진 이유다. 그럼에도 달러를 대체할 규모, 신뢰, 제도를 갖춘 유일한 후보가 유로라는 점에 이견이 적다. 다섯째, 신흥국 모임 브릭스는 공통 통화를 추진 중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가 공통 통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처음 제안한 뒤에 탈달러화 논쟁과 함께 재부상했다. 구체 설계는 불명확하지만 IMF와 세계은행 분석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35 내지 40%를 차지하는 블록인 만큼 잠재력과 동기는 존재한다. 이는 IMF의 특별 인출권에 대응하는 대안적 준비 통화 체계로 거론된다. 한편 공동 브릭스 통화는 해당 신흥국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통화 정책 조율, 거버넌스, 신뢰 축적이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금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역사 내내 문명들은 금의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오늘날에도 금은 여전히 최고의 상징이다. 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을 넘어 명예, 사랑 등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니며 인간 업적의 절정을 나타내는 보편적 아이콘으로도 기능한다. 아울러 금은 시장 심리의 지표로도 활용된다. 무엇보다 금은 희귀한 금속으로 세계 역사상 최고인 총량은 약 18만 7천 톤에 불과하다. 전 세계 정부들이 금을 외환 보유고로 보유한다는 사실은 금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정부가 금을 자국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는 기반으로 삼아 금본위제를 유지하기도 했다. 금 가격은 보통 미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 변동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금과 달러는 투자자 심리와 거시 변수 탓에 대체로 역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정된 상관식은 없다. 금 달러의 동화계는 금리,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수급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금은 자산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분류되며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 상승하면 달러 기준 금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희소 자원인 탓에 한번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 공급 조절이 더디게 반응해 상승이 지속되기도 한다. 반대로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은 다른 통화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 수요가 늘고 달러 기준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달러 표시 금 가격이 글로벌 벤치마크지만 세계 인구의 다수는 자국 통화 환율로 환산에 체감한다. 또한 금 가격에는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라는 심리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불확실성, 지정학적 혼란기의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금은 곧 돈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내구성, 분할성, 동질성, 편의성 대제 가치를 금은 모두 충족했다. 그렇다면 금이 미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최근 금 보유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이후에 추세가 가속되며 금의 비중이 일부 지역 통화의 몫을 능가했다는 해석도 등장하고 달러의 지배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듯한 조짐을 보인다. 한편 2025년 6월 11일 기준 1년 후인 2026년 6월 금 선물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474.2달러를 돌파 5년 후물은 4,1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왜 금값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가? 본위제 희귀의 전조인가? 금은 오랫동안 시장 변동성에 대한 해지로 간주되어 왔다.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변동성, 미중 갈등 심화, 경기 둔화 우려가 복합작용하면서 금 수요가 체계적으로 증가했고
달러 신뢰 균열이 생길 때마다 금의 상대 매력은 강화된다. 또 다른 핵심은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이다.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 기조로 선회하거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 비용이 낮아져 상대 매력이 커졌다. 결과적으로 금은 위험 방어용 보호 자산으로의 의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의 기축 자산으로의 부활 가능성. 미국 달러 가치가 만약 급락해 기축 통화 지위가 실질적으로 악화된다면 금은 국제 부채 결제의 보조 단위이자 가치 수당 수단으로 존재감을 더 키울 수 있다. 중앙은행들이 법정 통화에 직접 태환을 부활시키지는 않더라도 외환보 요구의 통화 구성을 다변화하면서 금 비중을 높이는 흐름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비한 방어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법정 통화 기반 준비 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가 줄어들 때 금은 중앙은행 대차 대표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약 112.5톤의 금을 보유하고 이는 준비 자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현 체제에서는 이 구성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금 중심의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 유리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구조적 전환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조건부 가정 아래에서만 의미가 있다. 지금 디지털 기술 확산은 법정 통화 시스템의 실리 관리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향후 10년 동안 금의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이는 곧바로 근본의제의 희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화폐 실리가 흔들릴 때 소비와 교환이 앞당겨지며 물가 급등을 자극해 위기를 심화시키는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 관찰되지만 이것이 항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하고 보유금을 역내 반입하는 사례는 제재, 지정학, 제도 실리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개인도 현금을 버리고 금을 사야 할까? 2차 대전 이후 달러는 국제거래의 핵심 매개이자 미 국채와 함께 전 세계의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기능해왔다. 미 금리 수준은 달러 수요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향후 연준의 완화 전환은 달러의 단기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의 제재 수단화는 일부 국가의 준비자산 다변화를 자극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양자 통화 결제를 확대하는 시도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탈달러화는 대체 결제 인프라, 유동성, 법제 등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마주한다. 요약하면 달러의 구조적 위상 조정은 금 수요를 지지할 수 있으나 법정 통화 중심의 결제 시스템 위에 금이 보조축으로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개인 투자자는 모든 현금을 금으로 치환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분산 해지 하나로 금을 활용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금이 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금 보유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미 달러와 금값의 변화는 단순히 대체 효과라기보다는 미국 지정적자 누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달러의 매력이 일시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이 변화의 주요 촉매 중에 하나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통화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미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내릴 경우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는 이국 자본을 끌어들여 강달러를 지지만 낮은 금리는 반대로 작용해 금같은 실물 대체 자산의 선호를 높인다. 또한 세계 무역의 역학도 변화하고 있다. 더 많은 국가가 중국 위안화나 인도 루피아 등 대체 통화로 거래를 확대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세계 금위원회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달러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은 평균적으로 보유 위안의 약 17%를 금으로 보유하지만 일부 전망은 향후 몇 년 내 이 비율의 3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 서방 선진국들은 약 50 내지 70% 이상 금으로
이러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 가격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달러 대비 다변화 신호이자 근본이제로의 해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 달러는 여전히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금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가까운 미래에 매우 낮다. 다만 지정적 적자 누적, 신용 등급 강등, 경기 침체, 리더십 약화 등으로 미래 전망이 불확실할 경우 달러 변동성의 증가는 금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한 미국의 경상지정 적자가 곧바로 통화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국채 공급 확대, 정책 불확실성, 준비 자산 다변화가 그 완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조합은 실질 금리 기간 프리미엄 변동성을 키워 달러 수요의 탄력성을 낮추고 금 수요를 자극한다. 따라서 이외 논의는 무역 수지의 세부 구조가 아니라 금의 수급과 정책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 금 가격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현재 금 가격 상승은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산물이다. 금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심리적 저항성을 얻어졌던 3,000달러는 이제 추가 상승으로 인한 단단한 지지선이 되었고 2025년 연말 3,100달러를 보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온수당 3,543.3달러로 목표가를 상향했다. 단기 변동성과 조정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큰 흐름은 지속적 강세의 새로운 국면 진입을 시사한다. 이 추세는 향후 수년간 글로벌 자산 배분의 기준점을 바꿀 수도 있다. 금이 안전자산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동맹 체계 균열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가 금으로 쏠리고 있다. 그 결과 금 가격 급등은 자연스러운 기결이며 반대로 미 국채와 달러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지정적자 누적은 국채 발행 여력을 제약하고 설사 발행이 늘어도 이자 비용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발행이 이루어져도 가격은 하락하기 쉽다. 이 흐름은 정책 방향이 갈팡질팡할수록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악화될 경우에 근본위 제도와 유사한 고정환율 체제로의 해기를 점치는 가정까지 등장한다. 세계금융협회가 지적하듯 이것이 달러의 종말 시나리오를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리스크에 대한 실리 저하는 분명하다. 무역 불균형이 심화, 미 달러, 국채 달러 매도, 금 매수의 연세가 금값 급등을 좌우하고 있다. JP모건은 2025년 4분기 3,675달러, 2020년 2분기 4,000달러를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금 가격은 트라이스 온스당 3,800달러를 넘어설 태세이고 이미 2030년 12월 물은 2025년 9월 29일 기준 4,558달러 선이다. 달러 지수 DXY는 2025년 9월 기준 약 9.55% 하락, 3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연초 대비 2bp 상승했지만 관세 발표 직후의 일주일에 새 30bp 이상 급등, 10년물에도 30bp 상승했다. 현물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약 25% 상승했다. 미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비록 달러의 죽음은 아니어도 달러 미 국채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은 낮아진 모습이다. 시장은 무역 전쟁을 정치적 실수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금의 통화 지정 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이 부각된다. 금은 신용 위험이 적고 특정 국가의 정책 경로에 중소되지 않으며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달러 표시 상품의 상대 가치 상승으로 비달러권 수요까지 자극한다. 신흥국 중앙은행은 과거 선진국 대비 큰 비중이 낮았으나 다변화 수요가 본격화되는 중이다. 준비자산의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구조적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가능성이 크며 금 가격의 추세적 상향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공산이 크다. 금 가격 상승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달러 매도와 탈달러화 논의 확대로 달러의 기축통화 매력의 의미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현장 둔화 우려, 미중 갈등 심화, 지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국채 공급 확대와 이자 비용 상승이 달러의 구조적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은 준비자산의 대체 보완제로
재부상했다. 일부 국가는 달러 자산 동결 리스크에 대비해 금을 외환보유고의 해지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확산으로 담보 준비자산 수요가 증가하며 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다만 미국 재무부 채권의 안전자산 지위는 일부 재평가되고 있으나 유동성과 시장 깊이 측면에서 단기간 대체되기는 여전히 어렵다. 요컨대 금값 상승은 단기 피난이 아니라 준비자산 다변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구조적 현상이라 하겠다.